통영 욕지도의 경남섬 최초로 관광용 모노레일이 운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통영의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가 될지 기대가 모입니다. 도내 최대 규모의 과학문화축제인 2019 경남과학대전이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29일까지 이어집니다. 결혼과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 육아맘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육아맘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늦은 오후까지 경남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해안에는 최대 80mm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동양의 나폴리라 불리며 동양 최초로 해저 터널이 있는 통영에 또 하나의 관광 명소가 생겼습니다.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통영 욕지도에 경남섬 최초로 관광용 모노레일이 운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송국회 기자입니다. 수많은 섬들과 바다가 비경을 만들어냅니다. 한려 수도의 끝자락 통영 욕지도 천왕산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여기 욕지도 전체 다 이렇게 한눈에 보이고 저 멀리 먼 바다에 이제 조금 작은 섬까지 한눈. 해발 392m. 편하게 걸어 올라가기에 만만치 않은 높이지만 이제는 산 정상까지 쉽게 올라 한려 해상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15분간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오면 아름다운 섬을 품은 한려 해상의 풍광이 펼쳐집니다. 경남 섬 최초로 관광용 모노레일이 욕지도에 설치됐습니다. 천왕산 대기봉 전망대를 1km의 직선 코스로 오를 수 있는 겁니다. 모노레일 차량마다 CCTV와 영상 통화 장비를 설치하고 정전이 돼도 차량은 배터리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혹시 모를 승객의 위급 상황까지 고려한 장치들입니다. 현재 운행하는 차량은 모두 5대로 앞으로 10대까지 늘어납니다. 모노레일 준공식은 오는 30일로 정식 개통은 12월 안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통영에 새로운 관광 상품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통영 욕지섬 모노레일입니다. 욕지섬 모노레일을 타게 되면은 클래식한 스포츠카를 타는 느낌을 받으면서 올해 첫 섬의 날을 맞아 통영의 섬을 다시 찾고 싶은 섬으로 만들겠다는 통영시. 다음 달 11일에는 욕지도 개척 131주년을 맞아 욕지섬 문화축제도 엽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혜입니다. 도내 최대 규모의 과학문화축제인 2019 경남과학대전이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과학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이 찾았는데요. 이번 주말 아이들 데리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수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그라운드에 대기 중인 드론 선수들. 본격적인 경기가 시작되고 필사적인 압박 수비와 골을 넣기 위한 공격이 이어집니다. 마니아 사이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드론 축구입니다. 드론 축구는 지금 현재 이제 드론과 레포츠를 합하는 그런 스포츠입니다. 2022년에 이제 세계 드론 월드컵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준비하고 이제 학생들이나 이제 성인들도 다 참가할 수 있고 과학과 레포츠가 합쳐서 쓰니까 재밌게 즐겁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로봇이 대중가요에 맞춰 춤을 춥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고 프로그램까지 개발한 겁니다. 후배들이 직접 하나하나 프로그래밍 하여서 로봇을 만든 다음에 저희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스태프를 참가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되게 저희 부스에서 관심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경남 로봇대전 되게 많이 흥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남의 과학기술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경남과학대전이 2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린이들도 직접 해볼 수 있는 로봇 체험부터 3D 프린팅과 코딩 등 최신 과학기술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보고 즐길 수 있도록 47개 기관이 참여해 364개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경남과학기술의 현황과 비전을 공유하고 미래 사회를 선도해 나갈 창의와 융합교육의 체험 현장이 될 것을 기대를 합니다.
제16회 경남과학대전이 미래 인재들의 이공계 진학을 촉진하고 미래과학기술의 비전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성공적인 행사로 결실맺기를 기원합니다. 경남 지역 최대 규모의 과학문화축제인 경남과학대전은 오는 29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결혼과 육아 등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 바로 경력단절 여성인데요. 녹록치 않은 게 육아다 보니 직장을 다닐 때보다 자신감이 떨어지는 건 물론 둘째 자녀 계획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육아맘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는 힐링의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구지은 기자입니다. 흥겨운 음악에 맞춰 오감놀이에 한창인 아이들. 이곳 저곳을 누비며 집에서 쉽게 즐기지 못했던 다양한 놀이 즐기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즐거워하는 아이들 모습에 엄마들도 기분 좋아지는 건 마찬가지. 아이들과 엄마들을 위해 마련된 힐링센터에서만 느낄 수 있는 쉼의 시간입니다. 아무래도 결혼과 출산하고 나서 많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육아에 대한 나름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찾을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래서 많이 힘들었어요. 경남의 경력 단절 여성은 모두 11만 8천여 명. 이 중 50% 가까이가 육아를 위해 직장을 떠났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는 경력 단절을 겪고 있는 육아맘들을 위한 생명숲 베이비맘 힐링센터를 열었습니다. 육아 스트레스 해소를 돕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경력 단절 육아맘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이 센터를 통해서 엄마들이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좀 회복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둘째를 가질 때 좀 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자녀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산후 요가와 체형 교정 등 신체 회복은 물론 산후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 감정 코칭과 캘리그라피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또 경력이 단절된 육아맘들이 사회로 다시 나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다양한 강좌와 그리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육아맘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이것이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힐링센터 이용은 생후 24개월 이하 육아맘과 아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진입니다. 이제 수능 시험이 5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최근엔 수시 비중이 많이 커졌다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전형도 많아서 정시 못지않게 수시에서도 이 수능 시험 성적이 중요한데요. 지금까지 노력해온 만큼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 남은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권미경 기자입니다. 또 한 장 뜯겨나간 수능 달력. 이제 수능까지는 50일 남았습니다. 자투리 시간도 아껴서 공부하는 학생들. 고3 교실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여태까지 3년 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다시 정리하고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수능을 준비하면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박차를 가해야 할 시간. 남은 기간 동안에는 새 책을 펴기보다는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을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BS 교재를 다시 들여다보며 헷갈리는 기본 개념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6월과 9월 모의평가를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다시 풀며 유형을 익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수학 문제에 있어서 고난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학습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고요. 중위권과 하위권 학생들은 기본입니다. 기본이 뭐냐면은 개념 정리죠. 물론 쉬운 개념이더라도 마지막 한 번 더 보면서 평소 어려워하는 과목에 많은 시간을 쏟기보다는 여러 과목을 고르게 살펴보며 감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조급한 마음에 무리하게 잠을 줄이거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은 금물. 마지막까지 건강 관리에 신경 쓰며 마음의 여유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아슬아슬 건물 끝에 매달려 있는 간판. 이미 반대쪽은 강풍에 뜯겨나가 도로 위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주말 경남을 강타한 태풍 타파의 위력은 상당했습니다. 강풍의 가로수는 두 동강 났고 가로등은 뿌리째 뽑힌 듯 쓰러졌습니다. 김해에선 담장이 무너지면서 행인 2명이 다쳤고 사천에선 지붕 덮개가 내려앉아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최대 3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진주 남강에선 폭우로 불어난 물에 6명이 고립됐다 구조됐고 소방이 긴급 배수 작업으로 빼낸 물만 226톤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경남 곳곳에서 접수된 피해 신고만 776건, 무려 2,300여 가구가 정전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분간 태풍 발생 소식이 들리지 않기를, 제발 한반도를 비껴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타버린 승용차. 지난 24일 새벽 창원 내서읍 감천리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로 추정되는 50대 남성이 불에 타 숨졌습니다. 도로 시멘트 구조물을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불이 난 승용차에서 미처 대피하지 못해 남성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경찰. 현재 경찰은 숨진 남성의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 무서운 기세로 활활 타오르는 불길. 지난 24일 통영 산양읍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입니다. 인명 피해 없이 30분 만에 진화된 불. 하지만 이 불로 주택 일부와 가재 도구 등이 타 1,4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펴뒀다는 집주인.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사건 사고였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늦은 오후까지 경남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특히 창원과 통영, 거제 등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80mm의 비가 내리겠으며 내륙에서는 5에서 40mm의 강수를 기록하겠습니다. 남해 동부와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칠 것으로 보여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 핸드볼 실업팀 코치가 소속 선수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남도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7일 최근 보도된 이런 의혹에 대해 개발공사의 자체 조사와 함께 감사관실에서도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현재 경남개발공사는 소속 핸드볼 실업팀 코치가 소속 선수에게 부당한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찬반 논란을 겪고 있는 창원 이순신타워 용역 예산안이 진통 끝에 창원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창원시의회는 27일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이순신타워 건립 용역비 9천만 원과 건립추진위원회 운영예산 800만 원이 반영된 제2회 추경 예산안을 가결했습니다. 그동안 찬반 갈등을 빚었던 만큼 본회의에서도 예산에 대한 이의 제기 등 의원 간 설전이 제기됐으며 일부 의원이 퇴장했지만 남은 의원의 다수 동의로 원안 통과됐습니다. 거창군의 대표 축제인 2019 거창 한마당 대축제가 지난 26일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거창읍 중앙로 일원에서 열린 거리 행진으로 시작된 이번 축제는 오는 29일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각종 공연이 펼쳐지는 메인 무대를 비롯해 농특산물 체험 판매관과 향토 음식관, 군민체육대회와 평생학습 축제회장을 한 번에 즐길 수 있습니다. 양산 지역의 문화 발전을 고민하는 시민토론회가 양산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양산문화교육연구소는 양산 문화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문화 가치의 확산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이 같은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양산시 관계자와 지역 문화 전문가, 시민들이 참여해 양산 문화의 현 실태를 진단했습니다. 창원시가 제8회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기관부문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창원시는 시민자치학교와 주민참여 예산학교 등 다양한 지식 함양 교육을 진행하고 시민청원과 공론화위원회 등 참여 시스템을 갖춰 시민소통에 나선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지식대상은 지식 확산을 통한 혁신을 위해 행정과 공공기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현대상선과 손잡고 다양한 스마트십 기술 개발에 나섰습니다. 대우조선은 현대상선과 공동 연구를 통해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리얼타임 서비스와 선대 운영을 위한 육산 플랫폼, 선박 자재창고 자동화 시스템 등을 개발합니다. 현재 스마트십 솔루션은 상당 부분 연구 개발이 완료된 상태로 현대상선이 지난해 발주한 23000 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7척에 실제 적용할 계획이며 이 선박들은 2020년 2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 인사 동정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30일 오후 2시 코티티 시험연구원 창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합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은 오후 1시 반 대입제도 공정성 확보를 위한 포럼에 참석합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오전 10시 제23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합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오후 3시 협력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합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28일 오전 10시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합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28일 오후 2시 제12회 통영시 사회복지 박람회에 참석합니다. 조근재 하만군수는 30일 오전 11시 가야 전통시장 잔치 한마당 행사에 참석합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28일 오전 11시 경상남도 교육감기 태권도 대회 개회식에 참석합니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28일 저녁 7시 5080 낭만 콘서트 행사에 참석합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28일 오전 9시 반 제2회 거창 군수배 바둑대회에 참석합니다. 날씨입니다.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텐데요. 앞으로 남해안에는 최고 60mm, 내륙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오후부터는 다시 구름만 많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늦더위의 기세가 한풀 꺾이지만 여전히 예년보단 기온이 높습니다. 당분간 한낮엔 27도 선까지 오르며 다소 덥겠습니다.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남해안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두꺼운 빨래와 세차는 일요일 오후로 미루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